안녕하세요. 네, 웹진 문지 7월 이달의 소설에 선정되신 김엄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달의 소설에는 2012년 보모 문학동무에 수록된 영철이라는 작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김엄지 작가님이 등단하고 작품 생활을 시작하신 지가 2년이 딱 채워진 것 같아요. 우선은 그 등단 당시에 돼지우리라는 작품 발표하신 다음에 수상소감에 이 소설을 쓰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열정이나 열병이라고 하는데 나는 연병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어떠세요? 2년 정도 소설 쓰셨는데. 같긴 한데 그 연병의 종류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더 많았는데요. 등단도 못했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그냥 오로지 쓰는 것 자체에서 더 그렇게 몰두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영철이라는 인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사실 영철이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상법의 즐거움이라는 소설에서 김영철이라는 인물이 아주 문제적인 인물로 이미 한번 주인공으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주변에 아는 영철이가 있으세요? 아는 영철이가 있긴 한데 그 친구 사정도 육가니까 누군지 자세히 밝히진 않을게요. 그럼 어느 정도의 모델이 된 인물이 네? 있긴 한데 거기 쓰여진 거랑 상관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이름만 인물로. 갖다 썼어요. 그렇구나. 영철이라는 이 소설을 어떤 차관점을 가지고 쓰게 됐을까?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네, 그런 게 좀 궁금한데요. 부부나 그런 사람 관계 사이에 있어서 권태? 그런 관심이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영철이 이름을 한 번 다시 갖다 쓴 거는 주인공 이름을 찾기가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삼법의 즐거움에서는 그 영철이가 죽잖아요. 그렇게 또 죽이고 나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좀 살아있는 영철이도 쓰고 싶었어요. 그 영철이라는 소설 안에는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부부관계, 방금 말씀하신 권태로운 부부관계가 나오는데요. 이 부부관계에서 더 중요한 정말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인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영철이라는 동명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개잖아요. 네. 그 부부 관계에 대한 소설인데 그 안에 이제 영철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개가 등장을 하면 아이도 없는 부부니까 그러니까 더 좀 그렇게 보이게, 권태로워 보이게 그 찾는 과정에서 영철이랑 아내가 좀 더 이렇게 입장 차이라 그랬나? 그러니까 계기, 헤어질 수 있는 계기? 아내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편을,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자본의 어떤 법정에 막 세우는 느낌이었는데 남편은 한사코 자본의 법정이 아니라 약간 사랑의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나는 아내에 대한 마음이 이랬고 뭐 이런 부분들 느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제 둘 중에, 그러니까 돈이 없고 직장에서 밀려난 어떤 남성의 약간 망가지는 문락의 모습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아내에 대한 어떤 미안함을 느끼는 이런 한쪽의 애틋한 마음, 이 두 가지 감정선이 있다면 어느 쪽에 작가님이 조금 더 방점을 두고 이 소설을 쓰게 됐을까? 그게 영철의 사랑 방식이었다. 글쎄, 그러게, 뭐 이렇게 대답하는 게, 그러니까 약간 무반응으로 대처하는 게 그게 영철의 사랑 방식이라고 썼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애틋함? 그러니까 그러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소설의 영철이가 갖고 있는 그런 방식의 약간 뭐랄까 무심한 듯한 그런 말투나 그런 행동들이 일종의 작가님 생각하시는 연애론? 이런 거하고 좀 닿아 있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가 저한테 무심하게 대하고 그래서 닿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경험적인 차원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면 다음 또 본격 연애 소설도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 아니에요?
이미 권태로워져가지고 뭐가 다 안 나올 것 같아요. 등단작 돼지우리에서부터 지금 작품들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물들이 약간 뭐랄까 좀 나름의 뻔뻔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아니거나 그렇다면 좀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워할 만한데 인물들이 나름대로는 자존감을 좀 뻔뻔함을 가지고 지키는 인물들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인물들에 비해서 오늘 얘기하는 그 영철이라는 인물은 좀 더 착한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좀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 다음 18살 김영철이라는 동명의 어떤 소년과 그 바둑 온라인 게임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의 미래가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은 자조적인 인물? 뭐 이런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되게 무심하고 그런 태도가 저 모델이 남자친구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 자의식도 섞였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남자친구의 자의식이 더 많아서 이렇게 덜 뻔뻔하게 좀 착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착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좀 싫은 감정으로 썼는데 오히려요. 약간 언어 유희랄까요? 그런 문체의 부분들 그런 쪽에 대해서는 혹시 조금 더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언어 유희를, 그러니까 단순한 언어 유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요즘 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장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막 읽을 때는요, 네. 이 전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고 네. 그 문장이 그 다음 문장으로 네. 이어져서 이렇게 눈으로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약간은 그 안에 섞여 있는 구어투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실제로 입으로 읽어가면서 이제 독해하게 되는 그런 소설이었거든요. 김어미 작가님한테 소설을 쓰는 게 노동일까요? 아니면 놀이일까요? 어느 쪽에? 노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쓰면서 놀이가 되는 것 같은 게 결말로 될수록 스스로 즐기는 편이에요. 근데 계속 노동은 노동이죠. 혹시 뭐 구상 중인 작품이 있으실까요? 있는데요. 있는데 아직 완벽하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자, 그러면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네.